해결해 봅시 56쪽 피대로. 보자. 얘들 우리가 함수라고 배우는 그런 식들도 사실은 이제 방정식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문자가 이제 두 개인 방정식인데 이렇게 좀 소단원이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얘는 그 y라는 미지수는 쓰지 않고 그냥 미지수를 하나만 넣고 우리가 방정식을 해결하듯이 그 식의 모양을 비슷하게 이용을 해서 이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제 소단원을 좀 구분을 한 건데 어쨌든 우리가 지수를 연산하는 그런 규칙들이나 또는 뭐 지수함수에서 다뤘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좀 종합적으로 나오는 단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수 방정식은 미지수의 변수가 있는 방정식이야. 미지수의 변수가 있는 방정식. 변수라고 하면은 x나 y 같은 이제 문자를 뜻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나 또는 그 앞에 이제 지수라는 단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밑은 양수 조건에서만 계속 다룰 거야. 일반적으로 양수 조건에서 다룰 거고, 그래서 음수까지 다루게 되면은 또 막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막 구분하면서 이제 다뤄야 되니까 음수의 경우는 이제 안 다룬다 이렇게 이제 봐도 상관이 없고요. 유형을 몇 가지로 좀 정리해서 빠르게 좀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 다뤄보고 이제 그렇게 할게요. 첫 번째는 빛을 갖게 보자. 지금 거기 56페이지 하는 거거든요. 56페이지 오면 뭐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1번 가로로 있고 뭐 a의 x제곱꼴이 반복되는 경우 뭐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 뭐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어쨌든 좀 선생님 나름의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그냥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은 4의 x제곱이다. 이런 방정식이 있어. 그럼 지금 지수에 미지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4지만 밑을 갖게 만들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우변을 2의 2x제곱으로 바꾸게 되면은 좌변과 우변의 밑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지수끼리 이렇게 갖게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방정식을 구하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풀이는 우리가 여태까지 식을 정리하면서 방정식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뭐 A를 찾고 B를 찾고 이런 과정에서 막 수도 없이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밑이 같을 때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려면 지수도 같아야 된다. 그냥 단순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 이제 모양이 좀 복잡해지죠.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렇게 이제 분수 형태로 나오는 형태야.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3x는 3분의 4에 2x 플러스 6. 얘들아 지금 좌변과 우변의 밑이 지금 딱 봤을 때 같아 안 같아? 같지는 않은데 같게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두 밑이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지수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두 개가 같아지잖아. 그래서 이 우변을 우리가 밑을 4분의 3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지수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 되면서 좌변에 있는 지수와 우변에 있는 지수로 그냥 방정식 만들어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유형은 너무 간단한 유형이라서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유형은 잘 선생님 안 보이고 우선 56쪽에 식 정리하는 걸로 그냥 문제 그냥 풀면서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지도 않고 413번에서 416번 네 문제 있죠? 요거 그냥 빨리 정리해서 x값까지 구해보자.
됐죠? 넘어가도 되죠? 그래서 여기 뭐 뒤로 가면은 어쨌든 식의 모양을 좀 복잡하게 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변형해서 하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시작인데 요거부터 이제 잘 봐주세요. 우선은 밑과 지수에 다 미지수가 있는 형태인데 얘는 어떤 모양으로 문제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밑에도 지금 미지수가 있으니까 다항식을 표현하는 그 함수값 형태로 표현을 한 거야. 여기에 지수에도 또 다항식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 이런 형태인데 지금 선생님이 소개하는 요 모양은 항상 지수의 다항식이 똑같은 모양으로 나올 때야. 알겠지? 요때 하는 풀이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나눠서 생각을 할 거냐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되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은 fx가 0이 되는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수가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되는 x 값을 뜻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가 0이 되잖아? 그럼 좌변의 값이 뭐가 돼? 1이 되는 거죠. ax가 뭐든 간에 상관없이 1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0이 되면 여기도 1이 되니까 두 개가 참이 되는 거죠. 그럼 두 좌변과 우변을 참으로 만드는 x값이 바로 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첫 번째로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fx가 0이 아닐 때 fx가 0이 아니야? 그러면은 이 형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 형태로.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다항식이야. 근데 좌변 우변이 똑같아야 돼. 그러려면 밑이 무조건 똑같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야. 0이 아닐 때는. 그래서 지수가 0이 아닐 때는 밑에 있는 식들이 같게끔 만들어주는 x를 찾으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볼게요. 보자. x 플러스 5에 x 플러스 3제곱은 7에 x 플러스 3제곱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얘들아 조건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줘야 될 게 있어. 지수 방정식은 밑이 양수가 되는 범위에서 우리가 얘기하기로 했잖아. 그치? 근데 밑에 미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범위 설정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 여기 있는 밑 x 플러스 5가 양수가 되려면 x는 마이너스 5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마이너스 5보다 작은 x값이 나오면 걔는 해를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수 방정식은 요걸 놓쳐서 해가 만약에 2개밖에 안 나오는데 막 3개가 나오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오답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요거를 좀 디테일하게 잘 체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규칙대로 한번 풀어볼게. 그럼 먼저 첫 번째 지수에 있는 다항식이 0이 되는 형태죠. 그렇죠? 그럼 x가 얼마? 마이너스 3이야. 요거 만족하니? 만족하죠? 얘는 해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3이 아닐 때야. x가 마이너스 3이 아닐 때야. 그럼 이런 것들을 잘 써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써놨는데 밑이 같게 되는 상황에서 x가 마이너스 3이 나와버렸어. 그럼 돼야 돼?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건을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해. 식을 푸는 행위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조건을 따지는 게 좀 어렵거든. 그러면은 x 플러스가 7이 돼야 되니까 x는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x 값이 마이너스 3과 2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거야. 실제로 2를 여기다가 넣어보면은 7의 5제곱, 7의 5제곱이니까 참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3 넣으면은 얘는 몇인지 상관없이 0제곱이니까 1, 여기도 0제곱이니까 1 되면서 얘네 둘 다 넣으면 참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루게 될 거고, 뭐 다른 거 하나만 더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요 유형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얘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 그럼 우리는 x의 조건을 뭐보다 크다고 설정해야 되니?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설정을 해놓고 풀어야 돼. 웬만한 문제에서는 조건을 줘. 웬만한 문제는 조건을 주는데 혹시 안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지수가 0이 되는 형태 x가 뭐일 때? 0일 때죠.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x가 0이 아닐 때니까 x 플러스 2와 2x 마이너스 1이 같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1로 이항하면 x는 3인가? 맞죠, 그렇죠? 그 x는 3. 그래서 여기도 해가 두 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푸는 문제들 보자. 56쪽에 있습니다. 56쪽에 선생님이 좀 순서를 바꿔서 설명을 한 건데 423번부터 423번부터 섞여 있구나. 잠깐만 멈춰주세요. 이거 한 번에 같이 설명할게요. 문제 책에 섞여 있어갖고 밑과 지수에 모두 미지수가 있는 형태 중에 요번에는 요런 모양이 있어. 귀찮으니까. 요런 형태로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같은 관점으로 두 개로 나눠서 풀 거거든. 잘 봐봐. 첫 번째는 a의 x 제곱이 봐봐. 여기서는 fx가 똑같은 상황이죠. 지수가 똑같을 때 지수를 0으로 만들면 밑이 뭐던 간에 맨날 참이 돼라는 조건을 쓴 거잖아. 그럼 그거를 반대로 밑에 조건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지수가 뭐던 간에 좌변 우변이 똑같아지려면 밑은 양수여야 돼. 그럼 이 밑은 뭐가 되면은 좌변 우변이 무조건 똑같아. 1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1은 아무리 제곱을 해도 계속 1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요번에는 얘가 1일 때가 이 얘를 1로 만드는 x 값을 먼저 찾아줘야 돼. 여기 괜찮지?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럼 얘가 1이 아닐 때 얘가 1이 아닐 때는 너무 쉽죠. 그렇죠? 왜 쉽냐면은 밑이 똑같으니까 저 맨 첫 번째 문제로 다시 바뀌는 거죠. 지수끼리 같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냥. 그렇지? 그래서 얘는 fx는 gx.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분류해서 표현하는 이유가 1번 조건을 여러분들이 빼뜨리는 경우가 있어. 문제를 정신없이 풀다 보면 요거를 빼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런 문제는 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x-3에 뭐 x 플러스 2제곱 x-3에 x제곱 마이너스 4 얘들아 얘도 조건 달아주세요. 밑은 x가 뭐보다 크다? 3보다 크다 라는 조건이 붙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먼저 첫 번째 조건부터 해보자. 1번 x-3이 뭐일 때? 1일 때죠. 그렇죠? x가 얼마? 4. x가 4니까 3보다 큰 거 확인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1이 아닐 때야. 그렇지? 그러니까 x-3이 1이 아닐 때니까 이번에는 x가 4가 되면 안 되는 조건을 달아놓고 지수끼리 같아지면 또 이 좌우 구변이 같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x 플러스 2는 x 제곱 마이너스 4 이거까지 풀어볼게요. 3, 2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붙나? 그럼 x는 못 또는 뭐니?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3과 마이너스 2는 해로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조건이 x가 3보다 큰 조건에서는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구하기는 했으나 해로 잡아주면 안 되는 해인 거야. 이 문제의 해는 x는 4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푼 거를 보면 알겠지만 풀이 과정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조건을 좀 디테일하게 따져주지 못했을 때 오답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6쪽에 다시 423번부터 425번까지 풀어볼게요. 세 문제.
다 됐죠? 너무 쉽죠? 그래서 요거는 뒤로 넘겨서 이것이 이제 실전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뤄보는 문제를 풀어볼 필요조차 없어. 그냥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식만 복잡해지는 형태라서 요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지수 방정식은 요거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유형이 그냥 시험에는 이 유형만 나온다고 생각해도 돼. 이 유형들은 그냥 만약에 누군가 낸다면 맞추라고 내는 거야. 아주 쉽게 내는 형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치환해서 푸는 유형만 하면 되고, 이 치환해서 푸는 형태는 뭐 이런 형태야. 방정식이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푸는 문제인데, 봐봐. 얘들아, 누가 봐도 a의 x제곱을 치환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a의 x제곱을 우리가 t로 치환한다고 하면은, 얘들아, 우리 얘는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지금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밑을 양수 조건으로 달고 푸는 거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치? 전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t는 0보다 크다야, 무조건. 얘들아, 같다 될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죠, 그렇죠? 절대 없죠. 그래서 t가 0보다 클 때 값만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해야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여기서 잘 봐야 돼.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라고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는 지수에 있는 x에 알파와 베타를 넣었을 때 참이 된다는 소리죠. 그쵸?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치환을 할게. t제곱 플러스 p 곱하기 t 플러스 q는 0이라는 이 치환한 방정식의 두 근은 뭐가 되게? 그렇지. a의 알파제곱, a의 베타제곱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봐봐. 위에 있는 식이 원래 식이잖아.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말은 알파랑 베타를 여기다가 넣었을 때 참이 되는 거니까 a의 알파제곱이 되었을 때 이 식이 참이 되는 거야. 맞죠, 그렇죠? 근데 a의 알파제곱이 되었다는 소리는 그게 바로 t니까 t의 해는 a의 알파제곱, a의 베타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내가 치환을 했어. 예를 들어 치환을 해갖고 식이 이렇게 나왔어.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은 0 했는데 두 근의 합을 구하는 문제였어. 치환을 하고 나서.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세요 해서 맞아, 틀려? 틀렸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치? 그럼 뭘 치환했는지 확인을 해서 그 치환하기 전,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을 치환했다고 치자. 그러면은 2의 알파제곱과 2의 베타제곱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의 합이 4가 된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가 아니고 얘가 맞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요. 이 문제 유형을 풀 때.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게 56쪽의 그 개념 박스 볼게요. 개념 박스 보면은 먼저 2번이야. 2번 a의 x제곱 꼴이 반복되는 경우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 줄에 t가 0보다 큰 것에 주의한다 밑줄.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그 밑에 참고에 써 있는데, 선생님이랑 반대로 예시를 들었어. 치환한 방정식의 해를 알파라고 하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a의 x제곱이 알파가 된다고 써 있는 건데, 아무튼 그거는 뭐를 알파로 놓느냐에 따라서 문제마다 다른 거니까, 아무튼 선생님이 지금 써놓은 얘기가 만약에 이해가 되면 요거를 참고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메모하지 말고, 메모할 필요 없어. 메모해봤자 뭐 외워서 적용한다는 느낌은 아니거든. 그래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또 선생님 좀 설명을 해줄게요. 4의 x제곱 보자. 먼저 여기서 우선은 해를 한번 구해보자. 얘들아, 먼저 이 식 정리부터 할 건데
여기 지금 4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친 식이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인 거 보이니? 그러니까 얘는 4 곱하기 2의 x제곱이죠, 그렇죠? 그럼 지금 여기에 3개의 항에 4가 다 들어있는 형태니까 4 약분하면서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4 약분하고 얘 약분해서 8로 바꾸고 그러면 정리해서 다 했으면은 2의 2x제곱 마이너스 9의 2의 2x제곱 플러스 8은 0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형태의 2x제곱이 아니죠? 이렇게 간단한 형태는 여러분들이 치환을 안 하고 하는 게 실수를 더 줄일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치환을 해버리면 근이 바뀐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어서 치환을 꼭 해야만 풀리는 유형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형태는 그냥 지금 상태로 인수분해하세요. 얘는 2의 x제곱, 2의 x제곱, 8, 1하고 마마 붙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정리하면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8,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2의 x제곱은 8 또는 1이 된다는 거야. 그럼 그때 이게 해가 아니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야. 여기서 x는 2의 x제곱이 8이 되려면 x는 얼마? 3 또는 1이 되려면 0.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얘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제 형태로 나오는 것. 좀 더 복잡한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예시 들었던 내용인데 9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 플러스 1은 0에 부분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봐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이거야. 치환을 굉장히 잘해. t 지금 막 잘난 척하면서 막 해. 쓰지도 않고 이거 3 곱해지는 거지, 그렇지? 여기가 3t 플러스 1은 0. 두 분의 합부하는 거네? 답은 3. 하면 맞다 틀리다? 이러면 틀리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여기서 t의 값을 구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렇지? 그럼 봐봐. 여기서 다시 치환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천천히 해볼게. 3의 2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지금 안 되는 형태잖아.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모양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해볼 거야. 잘 봐봐. 여기다가 알파를 넣으면 참이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여기다 알파를 넣으면은, 그리고 베타를 넣으면 참이 된다라는 소리야. 그러면은 3이라는 밑에 지수에다가 알파를 넣은 값과 그 다음에 베타를 넣은 값이 여기에 들어가면 참이 된다는 소리인 거 이해돼요? 여기가 괜찮니? 괜찮지,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가 돼?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 3이죠, 그쵸?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 모양을 만들려면 위에 거 써야 돼, 아래 거 써야 돼? 아래 거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 돼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야. 이 부분이 좀 헷갈리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봐서 안 느껴지겠지만.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기다가 알파를 넣은 값이 참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되었을 때 참이 된다라는 소리인 거니까, 참이 된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등각의세 관계를 써줘야 돼. 좀 알겠니? 문제를 일단 풀어보면서 하자. 풀어보면서 여기 안 지우고 다시 계속 얘기를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필기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쓰는 예시는. 얘는 치환을 해서 생각하면
생각하는 게 무조건 편하거든. 이거 한번 잘 봐봐. 3의 x제곱을 t로 놓을 거야. t는 자동으로 0보다 커질 거야.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a는 0이라는 식이 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또는 중근 또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식을 써? 판별식을 쓰죠. 그렇죠? 판별식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또 잘 생각해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알파를 x에 넣어도 참이 돼야 되고 베타를 넣어도 참이 되어야 해 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x에 알파를 넣으면은 3의 알파 제곱 우리가 t라고 치환하는 거죠. 그쵸?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서로 다른 값을 가져야 돼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치? 예를 들어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됐어. 그러니까 t가 3 이렇게 딱 끝났어. 그러면은 t라는 거는 3의 x제곱이었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x가 뭐가 돼? 1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가 중근을 가져서 t 값이 하나만 나오면은 x 값도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 지금 상황이.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 그래야지 두 개의 값이 나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가 음수의 근을 가지면 돼, 안 돼? 지금 t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자동으로 잡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음수근이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어볼게. 잘 봐봐. t제곱 저기서 한 것처럼 치환을 했는데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t의 값이 t는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됐어. 근데 t가 뭐였냐면 3의 x제곱이야. 그럼 얘가 3의 x제곱이 3이 될 때랑 마이너스 2가 될 때랑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밑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근을 갖는 거야, 안 갖는 거야? 이거 안 갖는 거잖아, 그치?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거는 허근을 가져야 돼. 거듭제곱 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치? 양수를 거듭제곱 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은 음의 근이 치환했을 때 나온 방정식이 음수의 근이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걸 뜻하는 게 뭐냐면은 두 근의 합이라는 거는 여기서 3의 알파 제곱 플러스 3의 베타 제곱을 뜻하는 거야. 알겠지? 얘가 양수가 돼야 돼. 양수인 근만 가져야 되니까 t가. 그러면은 양수인 근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양수겠죠. 그렇죠? 뭔 말인지 이해되니? 안 되지. 문제 풀면서.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을 뜻하는 거야. 얘네 둘 다 양수인 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도 0보다 커야 돼.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가 요런 형태의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이런 조건을 갖고 미정계수를 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두 가지를 우선은 메모해놓고 문제 풀면서 다시 이 헷갈리는 이해가 될 듯 말 듯 또는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이 개념을 좀 문제 풀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선 메모 다 한 사람은 거기 56쪽에 418번부터 22번까지 풀면 돼.
418번부터 22번까지 얼른 풀어보세요. 아주 간단한 형태는 치환 안 하고 그냥 풀어도 되고, 치환 안 하고 푸니까 좀 헷갈리는데 하는 거 있으면 치환한 형태로 T로 2차 방정식 푸시면 돼요. 시간 꽤 줬잖아, 그렇지? 근데 요거 네 문제, 다섯 문제죠? 다섯 문제 푸는데 잘 모르겠으면 질문을 이미 했었어야 돼. 이러고 나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제서야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다른 애들 또 기다려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이제 내전 매번 얘기하지만 질문하려고 학원 다니는 거지. 수업만 들을 거면 인강 듣는 데 인강 알겠지? 그게 훨씬 효율적이야. 얘들아 뒤로 와보세요. 58쪽으로 와보자. 58쪽으로 오면은 처음에 설명했던 유형 두 개가 유형 11번이랑 유형 14번이거든. 요거는 연습할 가치가 없어. 너무 그냥 단순한 문제들밖에 없어서 그냥 풀면 풀릴 거고, 그다음 우리는 유형 12번이랑 15번을 연습을 할 건데, 먼저 12번 먼저 볼게요. 12번에 441번에 보자. 12번에 441번.
정말로 실수 안 할 자신이 있을 만큼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자꾸 저 조건 같은 거를 메모를 해놓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치환을 할게. 그럼 좌변에 t제곱이 되고 얘들아 요거 정리하면은 2분의 9 곱하기 2의 x제곱이죠. 그쵸? 맞죠? 그럼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9 t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얘 이항하면은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네. 분수 있으면 불편하니까 2 곱해서 이거 써놓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내용이야. x좌표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얘를 참으로 만든 x값들의 합을 구하세요 이런 뜻이잖아. 그렇지? 아 그럼 두 분의 합 쓰면 되겠다. 그러면서 2분의 9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틀린다라는 거야. 왜냐면은 여기서 t라는 애는 2의 x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 두 근을 이 x좌표를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은 이 방정식에서는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 이 방정식에 해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를 이해를 해. 그러면 잘 봐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잘 봐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1번 2의 알파 제곱 플러스 2의 베타 제곱을 구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고 싶은 거야? 1번이야 2번이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2번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냐면 두근의 곱을 써야 된다는 거야. 두근의 곱이 2잖아 지금. 얘분의 얘니까. 그치? 그러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1인 거죠. 그쵸? 이렇게 구하던가 나는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 이게 너무 헷갈려. 그런 사람들은 t값을 성실하게 끝까지 구하세요. 그러면은 얘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거든. 그럼 t값이 뭐가 나오냐면은 2분의 1 또는 4가 나온대. 그럼 봐봐. 얘가 2분의 1 또는 4가 나온다는 거는 2의 x제곱이 2분의 1이나 4가 나온다는 소리잖아. 여기서 x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1. 여기서 x값은 뭐가 돼? 2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이 x좌표였던 거야. 얘네 둘의 합은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던가 아니면은 나는 뭔가 수학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좀 더 센스 있게 풀고 싶어. 샤프심을 아끼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바로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렇게 적용하라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이렇게 풀고 아니면 이렇게 풀고 아니면 나는 이게 익숙해지기 위해서 난 이렇게 연습을 할 거야 계속. 그러면 그냥 이렇게 풀어. 계속. 이걸 아예 애초에 하지 말고 이걸 둘 다 왔다 갔다 쓰면 오히려 또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를 좀 선택을 해서 그 풀이법으로 계속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근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왼쪽 방법이야. 왜냐면 이 왼쪽 방법을 이용해야만 풀리는 문제들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에 모든 풀이법이나 유형을 다 이렇게 섭렵하면서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차근차근 해도 상관은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시다. 59쪽으로 와볼게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449번 문제야. 449번 문제를 또 한번 센스 있게 풀어보세요.
방정식 부분은 그냥 별거 없어. 요 유형만 좀 안 헷갈리면 돼. 보자, 또 같이 할게요. 보자,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는 0보다 큰 값만 얘기를 할 거고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는 0이다. 그래서 여기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질문은 이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2라고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그걸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그거 주의해야 돼. 얘는 오히려 k 값을 구하는 문제여서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거든. 그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지금 여기서 얘는 2의 x제곱을 뜻하는 거고, 해를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은 2의 알파 제곱, 여기다 알파를 넣은 값이 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의 베타 제곱이 해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준 두근의 합이라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준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용을 하려면 밑에 있는 치환한 방정식에서는 두근의 곱을 써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근각에서 연계해서 k가 되는 거죠. K는 2분의 1이 된다. 괜찮니? 괜찮지, 그치?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풀면 되고, 거기에 보면은 뭐 바로 밑에 문제 뭐 서로 다른 주식을 가질 때 요건데 딱 한 문제밖에 없어서 그냥 선생님이 풀지는 않을 거야. 풀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451번도 풀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센스를 한번 봐봐. 얘들아, 451번 모양으로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뭘 치환할 거야? 2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해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시작하면 돼,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연립방정식도 나오기도 하거든. 연립방정식도 한번 하나 정도는 풀고 갑시다. 보자. 2의 x제곱 플러스 2의 y제곱은 10. 2의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제곱은 2. 얘들아, 지금 미지수 몇 개예요? 미지수 2개죠, 그렇죠? 미지수 2개인 상황에서 x와 y의 해를 구하려면 당연히 식이 2개가 필요하고, 그 두 식을 연결해서 푸는 걸 우리가 연립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형태는 우리가 연립방정식이 필요한 거고, 얘는 2의 x제곱을 a, 2의 y제곱을 b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시작하면 돼. 근데 a랑 b는 둘 다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거 항상 체크하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그럼 저 연립방정식은 a 플러스 b는 1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형태 잘 정리를 해보자. 이 형태는 지금 뭐냐면 8분의 2의 세제곱 빼기니까 지금 나눗셈으로 쓴 거야. 그리고 2의 x제곱 곱하기 2의 y제곱인 형태죠, 그렇죠? 요게 2니까 얘가 a고 얘가 b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a, b는 얼마야? 16이죠. 이거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형태다. 기억나니?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형태야. 그래서 그냥 b는으로 정리해서 대입해서 2차 방정식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치환을 해서 치환을 하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만드는 2차 방정식은 a랑 b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에요. 맞죠, 그렇죠? 얘는 인수분해가 돼. 8, 2하고 마마 하면 되나? 그치? 그러니까 x가 2 또는 8이 될 건데, x가 뭐냐면 a랑 b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니까, 그거의 미지수니까, 그 얘가
A일 수도 있고 얘가 B일 수도 있고 반대로 얘가 B고 얘가 A일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 A랑 B가 뭐였냐? 2의 X제곱과 2의 Y제곱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2의 X제곱이 만약에 2라고 하면 X는 1이고 2의 Y제곱이 8이라고 하면은 Y는 3이고 반대로 적용을 하면 XY의 위치가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1,3과 3,1 둘 다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1,3과 3,1이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 쓰라는 문제 잘 안 나오고 59쪽. 아 뭐야? 선생님 이거 보고 쓴 건 아닌데 밑에 걸로 하자. 445번. 치환하자고 했잖아, 그치? 치환하는 문자를 먼저 써놔. 내 책에다가 2의 x제곱은 뭐, 3의 y제곱은 뭐. 그리고 나서 바꾼 문자로 연립방정식 푸세요. 오케이. 오케이. 앞에 개념 페이지로 오세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단원의 순서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데 도대체 지수함수를 배우고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뭐지? 왜 이걸 이렇게 갖다 붙였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 사실은 이 단원이 우리가 배운 지수 파트 앞에 있잖아. 거기 뒤에 붙어야 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 물론 함수를 이용하는 문제들도 있긴 해서 이렇게 좀 붙인 것 같은데 대부분 함수랑 관련 없는 얘기를 해서 아무튼 그래. 그리고 다시 57쪽으로 옵시다. 얘들아 지금 여러분들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가지가 신경 쓰여. 첫 번째는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안경을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뭐 풀어볼까 했는데 갑자기 안경을 쓰더니 막 칠판을 봐. 막 칠판을 보고 그걸 보고 이제 보면서 이제 따라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뭐 이제 그래도 안경을 안 써도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이제 믿음을 갖고 이제 선생님 뭐 잔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고.
하나는 선생님이 그랬거든. 선생님이 그 눈이 한 0.78, 89 요 정도 한쪽이, 그리고 한쪽이 한 0.34 요 정도 됐었어 중학교 때까지. 그래갖고 안경을 거의 안 쓰고 그냥 살았지. 안경을 안 쓰고 살고 그냥 필요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쓰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재보니까 0.1이 되겠더라고. 두 눈 다. 어느 날 너무 안 보여갖고 재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안경을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썼다 벗었다 하면 더 금방 나빠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그래서 안경을 벗고 싶은 순간에 벗을 수 없어. 그냥 안경을 벗으면 훨씬 잘생겼거든. 근데 너무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이니까 벗을 수가 없는 거야. 벗어야 되는 순간인데 외모를 뽐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불편해도 좀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계속 쓰고 있는 게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아 그래도 나는 내 안경 벗은 외모를 포기할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은 루테인 먹어. 루테인. 뭐 노인네들이 먹는 거 아니야. 얘들아. 루테인이라는 게 눈광학 내가 뭐 광고 내가 판매원 아니야. 선생님 관련 없어. 알겠지? 근데 루테인이라는 게 눈이 나빠지는 걸 방지해주는 약이야. 좋아지는 약이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알았으면 나도 그때부터 먹었을 거야. 안경을 안 쓰기 위해서. 그 정도면 살만하니까. 한 0.5 내외 정도면 살만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건 좀 그래. 이번에는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방정식 했으니까 이제 부등식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도 똑같아. 미지수가 지수에 있는 부등식. 지수에 있는 부등식 이제 하는 건데, 얘들아 우리 부등식은 대소관계를 얘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잖아. 그래서 지수 부등식에서는 좀 함수의 좀 기본 내용이 좀 사용이 되기는 하거든. 그래서 얘는 항상 밑에 범위를 1보다 클 때와 그 다음에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버릇해야 돼. 항상 우리 부등식을 다루는 순간이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좀 생각을 해서 이때는 우리 밑이 1보다 클 때 지수 함수로 다시 돌아가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얘 지금 증가함수였죠. 그렇죠? 증가. 그 다음에 얘는 감소함수였어.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왜 고려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지금 간단하게 우선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과 2의 4제곱이 있고 요거에 이제 해를 구하세요 했어. 해를 구한다라는 거는 x가 이걸 참으로 만드는 x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게 등호함수는 x가 4이면 같은 거니까 얘가 더 커지려면은 x가 4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했어. 그러면은 이때는 x가 4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작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는 밑이 1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감소함수야. 감소함수라는 뜻은 지수가 클수록 결과는 작아져. 그치? 반비례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집어지는 상황인데 나는 이거 생각하는 게 너무 불편해. 근데 이거 알긴 알아야 돼. 근데 어쨌든 이게 너무 불편해. 문제 풀 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바꿔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밑을 내가 1보다 큰 형태로 바꿨으니까 그냥 뇌를 비우고 풀면 된다는 거야. 그냥 마이너스 x라는 지수와 마이너스 4가 대소관계가 변하지 않는 채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 근데 어차피 우리가 마이너스 곱해서 부등호 바꿔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되니까 같은 결과가 나오긴 한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걸 그때 순간 편하려고 이렇게 자꾸 바꿔서 풀어버릇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나도 우선 이걸 해야 될 거야. 그래야 다음 단계를 하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헷갈리는 사람은 이런 방법도 있어. 근데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야 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이 좀 유형별로 또 나눠서 설명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우리가 조심해야 돼. 여기서 10분에 시작했지. 한 유형만 하고 쉬자. 한 유형만 하고.
봅시다. 첫 번째는 똑같아. 밑이 같은 상황. 밑을 같게 만들거나 또는 제시된 문제가 밑이 같은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얘는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제곱 32분의 1에 2x 제곱.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 해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면은 먼저 여기 모양 바꾸자. 우변의 모양 바꾸면은 2에 32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죠? 마이너스 5제곱이죠? 마이너스 5제곱에 얘를 곱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0x 플러스 5로 바뀌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이니까 지수만 갖고 쓰는 거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8x가 되고 마이너스 16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게 이제 해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반대로 이 상황도 한 번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소수 맞아. 3x 마이너스 1 25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얘들아 0.2는 분수로 생각하면 몇 분의 몇이냐? 5분의 1인가? 그럼 얘는 풀어보면은 5분의 1에 3x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5분의 1에 이거 5분의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몇 x제곱? 2x제곱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푸는 유형은 밑을 같게 만들고 나서 지수만 갖고 새로운 부등식을 만들어서 푸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요때 얘 범위 체크 좀 하자라는 뜻이야. 이해됐죠? 무슨 말 하고자 하는지? 그러면 3x-1과 마이너스 2x가 있어. 부등호 방향 왼쪽으로 벌어져야 돼? 오른쪽으로 벌어져야 돼? 왼쪽으로 벌어져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됐지? 그렇지? 그러면은 5x가 1 이상이니까 x는 5분의 1 이상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괜찮지? 그렇지? 그래서 57쪽에 426번부터 429번까지 풀고 채점한 사람은 저기 뒤에 시계로 20분까지 쉬세요.